뭐야? 숨을 쉬지 않잖아. 어머님 안 돼요. 어서 정신 차리세요. 큰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저도 놀랐어요.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방문을 열더니 헤이 에브리바디! 시엠이 죽었어! 다 같이 기쁨의 소리 질러! 라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저는 놀라다 못해 진짜로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충격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으려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다른 자식들은 다르길 온 마음으로 빌었답니다. 큰며느리가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며 깔깔대며 웃자 거실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잠시 후 아들 넷과 며느리 넷이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더군요. 드디어 갔다!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나이스! 이제 우린 고생 끝이야. 지긋지긋한 사업은 때려치우고 해외 나가서 즐겨보자! 우린 이제 해방이다! 큰아들의 빌어먹을 미친 소리에 기가 찼는데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은 더더욱 미친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너 친내 알아서 죽어줬네. 그동안 우리가 전연을 떨구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지난번 형수가 도로로 밀어도 살아남았는데다 인도에서 킥보드를 향해 밀었더니 그것도 피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막내 재수씨가 목욕탕에서 밀었는데 너 친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실패했을 땐 다들 아쉬움의 소리를 질렀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 엄마를 골로 보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떠나주니 감개가 무량하네. 에? 그동안 저에게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던 일들이 모두 제 실수가 아닌 자식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를 의심했던 걸 크게 후회하고 미안했는데 모든 게 저를 해치려는 작전이었다는 걸 듣고 나자 부하가 치밀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환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어나서 일을 그르치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가장 조용하고 그나마 딸처럼 살가웠던 셋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너무하네.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희덕거리고 웃을 때가 맞지롱. 다들 댄스파리 야호. 저 지긋지긋한 엄마 낯짝을 안 보고 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하네. 평소에 잔소리가 어찌나 심하던지 들을 때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형들 유사는 똑같이 4등분 하는 거 맞지? 지난번에 말 맞췄던 거 까먹었다고 하면 다들 가만 안 둬. 알았어 자식아. 저 자식은 가만 보면 제일 악독한 놈이라니까. 순진하고 조용한 척은 혼자서 다 하더만. 내가 형들 등살에 못 이겨서 구겨져서 조용히 산 거지. 그리고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입을 닫고 산 거야. 그 찢어지는 역겨운 목소리 듣기 싫어서 말이야. 듣기 거북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깔깔거리며 제 죽음을 축하하더니 며느리들과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에 다들 들떠서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 놈은 동생들에게 행가래를 쳐달라고 하며 공중을 여러 번 날더군요. 제가 죽은 게 이렇게 기뻐할 일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뒤통수에 옆통수까지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곤 큰며느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잔치상을 제대로 차렸네. 시애미가 되질 줄 알았는지 맛있는 걸 무척 많이 만들었어. 오늘 요리가 잘 된다고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던 거라고. 자, 다들 건배해볼까? 잔들 채우고. 내가 되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졌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되졌다 잘 되졌다. 자식 넷과 며느리 넷은 샴페인을 쨍 하고 부딪히고 원샷을 하더군요. 모두가 캬 소리를 내며 잔치상에 올려진 음식을 젓가락을 가져다 대자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큰며느리가 입에 머금은 샴페인을 큰아들 얼굴에 뿜어버리더군요. 어머님? 살아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 숨을 쉬지 않았는데? 그러자 모든 자식놈들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제 얼굴을 보고 귀신을 본 것 마냥 주둥이에 다들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이 상황을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엄마 주무시고 계셨던 거야? 어서 같이 먹어요. 하도 깊이 주무시길래 안 깨웠어요. 얼른 주인공이 이쪽으로 모셔야겠다. 막내야, 자리 내어드리자. 왜? 니들 애미가 살아있으니까 좋다 말았느냐? 표정들이 다들 왜 그래? 조금 전까지 기쁨의 소리도 지르고 행가리까지 쳤잖아. 내가 잘 뒤졌다고 건배까지 하고 말이야. 계속해봐. 니들 하는 거 계속 보고 싶으니까. 제가 모든 걸 들었다고 말했더니 자식놈들 얼굴에 똥이라도 묻었는지 갖가지 더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살아있어서 다들 실망했니? 에휴, 내가 이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처먹고 소처럼 일해서 먹여 살리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다니 나 자신이 부끄럽다. 라고 긴 한숨을 섞어서 말해주었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들 며느리들에게 눈치와 손짓을 하며 먼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잠시 후 단체로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일렬로 나란히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비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미친 짓을 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마음 넓은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유산을 미리 주지 않아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자식들도 다 이래요. 다른 돈 있는 집안 사람들도 저희랑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주둥이에서 다른 자식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이런 식이니 저더러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왜 이런 몰래카메라를 했느냐며 볼멘 소리와 탄식을 하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 성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언대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시커먼 속을 들여보게 되었고 제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한데 셋째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무슨 짓을 벌여야 할지 정확히 알겠더군요. 셋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이 이렇게 된 거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다들 명문대 나오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행복하셨잖아요. 물론 사업 자금을 엄마가 대주시긴 했지만요. 그리고 손주들 보는 맛에 말년에 사는 맛을 찾았다고도 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도 받을 만큼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산을 아직도 혼자 움켜쥐고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평범한 모자지간으로 계속 삽시다. 예? 뭐야? 그럼 너희들은 나랑 거래를 한 거니? 이만큼 해줬으니 베풀어라 이거야? 너희들은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니? 그냥 날 버렸겠구나. 해준 게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차라리 그 편이 나았겠다. 날 죽이려고 안달난 지금의 너희들을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그런 짓을 벌였겠어요. 엄마가 재산을 혼자서 독식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엄마 책임도 들어있어요. 셋째 아들의 말에 다른 자식들이 동요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전 어떻게 끝을 낼지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응징과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잔치상 끝으로 걸어가 밥상을 들어 자식들을 향해 뒤집어 버렸어요. 우르르 쾅 소리가 나며 그릇이 깨지고 음식물이 자식들 면상과 몸에 이리저리 튀었죠.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눈에 보인 먼지떨이를 들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개자식들아, 내가 죽은 척했더니 박수치고 행가리하고 파티하는 것도 모자라 날 죽이려고 모이까지 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라고 할 수 있어? 짐승도 그딴 짓은 안 해. 이 오물에 버무려 논바닥에 처박아 버려도 시원찮을 놈들아. 오늘이 너희들과 나의 마지막 날이다. 신나게 처먹고 나가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다들 그만하고 고정하라는 말을 연신했지만 저는 분노가 풀리지 않아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에게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건 제가 아닌 저의 돈 때문이었죠.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인연을 끊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제가 자식들을 이토록 형편없이 키웠구나 싶어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죄야. 너희들이 바라는 유산 주도록 하마. 그러니까 다들 나가봐. 엄마, 진짜요? 유산을 나눠줄 거예요? 야호! 그럼 더 맞아드릴 수 있는데. 엄마도 힘들겠구나. 그럼 우리 엄마만 믿고 갈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유산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얼굴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사셔도 돼요. 그래요, 어머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오늘 매 맞은 보람이 있네. 진작에 유산을 물려주셨으면 괜히 오해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뻔했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어머님. 우린 역시 시집을 잘 왔어. 이제 백만장자로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어머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폼으로만 무릎을 꿇고 있던 자식들 모두가 유산을 몰려준다는 말에 일어나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엎어버린 밥상을 치우고 음식물을 청소했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또 제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고쳐 쓰고 왔죠. 그리고 혼자 한 달의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 유산을 받은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용한 조폭 여러 명이 제 뒤에서 버티고 있자 자식들이 큰 소리를 뱉으려다 참더군요. 이윽고 눈치를 보던 자식들 중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모두 자금을 빼버렸어요. 우리 사형제 모두 사업을 망하게 할 작정이세요? 엄마가 말한 유산이라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실수 좀 한 거로 치사하게 복수하는 거? 너 말 잘했다. 유산이라는 게 무조건 돈만 있는 게 아니다. 참교육과 응징이라는 것도 충분히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이제부터 너희들 힘으로 살아보라고 내 것을 되돌려 받았다. 엄마, 투자자 빼간 것도 모자라 엄마가 터준 거래처들은 왜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막을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매출 나올 걸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린 거래처가 너희들 밥줄이었니? 그동안 너희들 스스로 개척한 거래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대단들하다. 내가 사업장을 차려주고 떠먹여주고 있었던 거구나. 차라리 잘 됐네. 이제부터는 온전히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라. 망하든 말든 이제 나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들 살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난 너희와 천륜을 끊을 거다. 앞으로 날 찾아오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 재산을 탐내서 몹쓸 짓을 계획했다가는 그때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거야. 여기 조폭 아저씨들 보이지? 이 사람들이 날 경호하고 너희들을 감시할 거야. 아참, 내 재산은 모두 기부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말아라. 오늘부로 너희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자식놈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크게 놀라며 웅성대며 대화를 나누더군요. 인생이 망하기 직전이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하더군요. 제가 죽었다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구경도 못한 표정들이었죠.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그리곤 비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들 넷이 차례대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테스트를 했을 때 보인 모습들 진심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엄마의 재산을 탐내고 망나니 짓을 한 거 모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저희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줘요. 엄마, 난 형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막내라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엄마, 방금 한 말을 못 들은 거로 해주세요. 앞으로 자식으로서 바르게 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 넷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더군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이대로 연을 끊고 망가지는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테스트를 한 건 잘못하긴 했지만
그걸 해서 니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모자지간으로 지내지 못한다. 난 앞으로 너희들을 사람 새끼가 되도록 참교육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야. 그리고 용서와 자비 따위는 없다.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만들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자 아들 넷과 며느리 넷이 제 다리를 잡으려고 하자 조폭들이 자식들의 손목을 꺾으며 제지했습니다. 손을 올리며 때릴 폼을 잡으니 다들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셋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지막 수를 두더군요. 에라이 놓친내야. 일찌감치 되져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 것이지. 뭐 한다고 숨쉬고 살아있어. 놓친내 당신이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병원에 돈을 줘서 강제 입원을 시키든 다른 계획을 세워 돈을 모두 빼앗아오겠어. 역시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다른 자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기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냐며 좋은 말로 할 때 재산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더러운 맛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달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조폭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망나니 자식들을 개패듯이 패도 좋다고 했죠. 조폭 하나가 현관문 앞에서 문지기로 섰고 다른 조폭들이 소파 뒤에 꽂아두었던 플라스틱 방망이를 꺼내 자식놈들을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랑에 맞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죠. 그러자 아들놈들은 입만 살아서 감금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르렁거리더군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싶어 조폭들이 매질하는 걸 계속 구경하고 있었고 찍소리 못할 때까지 두들겨 맞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눈탱이 밤탱이에 쌍코피가 터진 자식놈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그냥 여기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찌찌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던 날 감동을 여러 번 느끼고 싶어서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는데 그날 그렇게 쓰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여기 니들이 날 해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어. 도로에 밀고 목욕탕에서 밀고 베란다에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거 등등 니들이 몹쓸 짓을 한 거 다 담겨 있다고. 지금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이걸 경찰서에 들고 갈 거야. 너희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한 처사 같더라. 나 없이 니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끼고 인생의 똥맛을 실컷 보라고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고 꺼져. 그랬더니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조폭들의 손에 끌려서 제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변기통에 똥오줌을 싸며 오물 속으로 묻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거나 봐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 넷을 계속 감시했는데 모두 넉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손길을 빼버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명문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사업이 망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명문대만 나왔지 학점이나 스펙이 많이 딸려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넷은 바닥을 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각자 노가다, 공장, 식당, 배달부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처자식을 굶기고 싶진 않았는지 자기 한 몸을 갈아가며 돈을 벌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사는구나, 다신 만나지 않아도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너무 힘들다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 많은 재산을 혼자 써서 뭐하냐며 어리광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진이 빠졌습니다. 이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천성이 그 모양이었던 겁니다. 느끼는 바도 없고 끝까지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어하는 자식놈들에게 아주 조금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 탈탈 털어버렸답니다. 당연히 전 받아주지 않고 조폭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이후 자식들은 개고생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중고등학생이 된 손주들이 핸드폰을 가지며 연락을 걸어왔는데 왜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저에게 한 짓을 말해주었습니다.
녹음해두었던 음성을 켜고 니들 부모가 이런 인간들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이것이 저의 진짜 참교육이자 응징과 복수였습니다. 훗날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해주는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손주들은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들 성인이 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그때 손주들이 어떻게 했는지 소식을 들으면 다시 사연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현금으로 보유한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보유권의 대부분을 썼고 독거 노인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건물 임대료로 받는 수익을 매달 기부할 생각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저의 많은 재산을 아껴뒀다가 뭐하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기부하다가 떠날 계획이랍니다. 여러분, 저 올바른 선택을 한 거 맞죠? 잘했다고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현명한 결정한 거라 댓글로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충격으로 시작해 통쾌하게 매듭을 지었네요. 자식들이라고 다 같은 효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